25번째 질문입니다. 제 수염이 자랐습니다. 작가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학생들에게 스승님께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반은 출발선이에요. 그 출발선이 마치 결승선처럼 안 끝냈으면 좋겠어요. 뭐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과정이 힘든 건 당연해요. 일반 수업적인 과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평생 못 느껴봤던, 평생 피하던 감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적성을 갖고 그렇게 예를 들어 견뎠다면 그 견딘 게 경험이 되길 바라는 것 뿐이지, 뭐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죠.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할 만큼 했어. 그게 아니고, 인재 출발선에서 섰구나. 활용을 하자. 잘 뛰자.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가반 해보니까 좀 느낀 게, 어떤 목표가 있어서 작가반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목표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작가반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목표를 발견하고 그거를 향해서 노력해가는 그런 태도나 자세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나는 순간에 목표가 바뀌면서 갑자기 좀 멘붕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책임을 못 져주죠. 근데 왜냐면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과정에 대한 부분을 피폐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운 게 뭐였는지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부분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야말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두를 빚는다고 해서 만두를 빚어서 바로 못 먹잖아요. 그럼 만두를 왜 빚어? 먹기 위해서 빚는 거야? 삶기 위해서 빚는 거야? 처음엔 먹기 위해서 만두를 빚었지만 빚다가 힘 빠졌다고 그 만두를 안 삶을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삶아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초심을 잃지 말자. 당신이 왜 작가반에 도전을 했느냐? 그림 때문이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의도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네, 26번째 질문. 수경화실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공간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지. 놀이터요, 놀이터. 한마디로 표현해 놀이터. 주신다면 놀이터. 패스. 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으면 놀이터. 명확합니다. 네, 27. 네, 27번째. 조금 발음 좀 살살 해주세요. 네. 17이요? 27번째 질문. 네. 좀 있으면 18 하겠네. 인생길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열심히 안 살게끔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면 열심히 안 사실 겁니다. 열심히 살 운명이라면 열심히 사실 거예요. 단지 뭘 위해서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살던 안 살던 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그 길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부속품 같은 거라서 필요하니까. 혹시 검은 라디오 느낌이 나옵니다. 어디 와도 갑자기 28번째 질문. 블랙섀도우 선생님의 관점에서 좋은 작품의 기준은 뭘까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묻어 있느냐. 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이런 의도가 나는 보여 라는 게 보여. 내가 틀리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29번째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좋았다 하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어떤 작가와 어떤 작품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작가 어떤 작품보다 저는 우리 화술 학생들의 작품들이 더 좋아요. 네, 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작가는 노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노련함이 있죠. 저는 황규벽식, 탄화 좋은 걸로 따지자면 그 정도? 왜냐면 뭐 아무리 뭐 거장 뭐 그래도 내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화술 사람들 그림도 좋아요. 30번째입니다.
뭔가 훅 수업한 지나간 느낌? 이제 막 작품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림하고 작품에 대한 차이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차이는 늘 말씀드리죠. 본인이 그림이라고 하면 그림이에요. 근데 본인이 작품이라고 하면 본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들여보내나요? 아니요. 본인이 난 나를 표현하고 싶어. 그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요. 고치려고 노력하면 그건 그림이에요. 그림을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고치려고 한다면. 31번째 질문입니다. 그림을 요새 그리고 계시는지요? 그리신다면 무엇을 그리고 싶으신지? 저는 그림 작품은 몇 개 없는데 다른 분들 개인들이 소장하고 계신데 그림도 그리고 싶고 뭐 영감도 많긴 한데 사장님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림 그리고 뭐 사진 찍고 뭐 할 시간이 없네요. 저는 의도되는 그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꼴에 조금 내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죠. 제 그림은 몇 분만이 소장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그림보다는 사진 작품도 저는 없네요. 다 소장들 하고 개인들이. 저는 왜 그럴까요? 32번째 질문. 그림을 그리실 때 즐거우신가요? 아니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때 쏟아내는 거라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뭔가 감정이 들 땐 더 안 해요. 그게 뭐 나름 혼자 퓨어네 이게 아니고 의도되는 것 때문에 생각을 뭔가 못 하겠어요. 그냥 즉흥적인 게 더 좋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럼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를 물어봤어요. 33번째 질문. 생각하시는 그림의 묘미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사람. 당신. 34번째 질문입니다. 그림 말고 요거 한마디는 해야겠어요. 네네. 그런 거 너무 좋아. 그 사람. 누가 됐든. 됐어요, 다음 질문. 그거 너무 좋아. 막 엑스타시야, 저한테. 그림 말고 다른 걸 했다면 뭐가 되셨을지. 저 성악가요. 장래 희망이 있으신가요? 꿈이었습니다. 꿈이셨다. 네, 그림은 집안이 다 그림과 디자이너 쪽이라 저는 너무 피다녔는데 결국 제가 이러고 있네요. 저는 꿈은 성악가였습니다. 35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싫어하시는 학생도 있으신지요? 이거는 싫어한다기보다 뭐 저의 조언이나 저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한테는 저는 안 가요. 그게 뭐 예의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약간 전 그런 거 없어요. 차단? 뭐라고 해야 되지? 방어. 아니 방어를 해도 저는 일단 제가 할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네. 이 사람이 부담을 갖는구나 저는 안 해요. 네, 36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6번째 질문. 오랫동안 화실을 다니시는 회원님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회원님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으신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작업 방법이라든지 표현, 생각한 것들을 그림으로 풀어낸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블랙섀도우 선생님 스스로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시죠. 그거는 있죠. 개개인들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그 사람하고 이야기했던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매칭을 시켜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매칭이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저는 뭐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마 벙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다 보고 있다.
네. 관찰.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그 질문 있었잖아요. 그 전 질문. 그 질문에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 지켜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쿠션을 쳐서 들어가게 하죠. 뭐 수강 선생님을 통해서라든지 승희 선생님 통해서라도 전달을 시키죠. 요 방향으로 알려주세요. 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뭐 추상화나 풍경화 등 뭐 이런 그림들이 있을 텐데 또 어떤 그림이 과연 좋은 그림일까요? 좋은 그림은 질문하신 분이 아 좋다라고 하는 게 좋은 그림입니다. 아, 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그죠. 있으니까. 사람마다 그건 똑같아요. 사람마다 틀린 건 장르가 틀리겠지. 근데 아 좋다라고 하는 건 같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작품은 좋은 작품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림이라고 그려놓고 아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38번째 질문입니다. 그림에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놓으세요 그냥. 그림에 슬럼프 하는데 그림 붙잡고 있으면 뭐가 돼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끝까지 도전 이런 분들. 근데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림에 대한 슬럼프를 도전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놓으세요. 쉬세요. 노르세요가 아니고 그 잠깐 놓으시라고. 내려놓는. 우리 사실 많이 그러잖아요. 피곤해 보이네. 일로 오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림 붙잡고 뭐 하세요? 돈 아까우세요? 제가 한 타임 해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라고. 왜 그렇게 매달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와 말도 안 돼. 검은 라디오. 뭐지? 어느 순간에. 수경아 실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위한 곳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오시는 분들 중점. 네, 많은 특강들이 있는데 심화 특강도 있고 작가반도 있고 근데 취미미술 학원이고 생각으론 가벼운 취미로 다니시는 분들은 적을 것 같은데 궁금하여서 질문드립니다. 가벼운 취미로 오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죠. 가볍게 와서 본인들이 무거워 주시는 거라. 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오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취미니까 무겁죠. 취미라면 가볍게 해야죠라고 생각하는데 취미가 뭘까요? 자신의 집중이죠. 네. 아무것도 다른 거 필요 없고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 내가 좋은 거 하는 시간, 그 가벼울 수가 없죠. 이런 거죠. 군대 가면 무식해. 배우는 것도 없어. 하나만 배워. 아니 죽이는 것만 배우잖아. 그것만 하는데 프로지 바보가 되는 건 아니지.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 하는 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그래서 취미가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취미에 가볍게 하시는 거는 기능성을 모르고 장비빨로 가면 가볍죠. 난 내가 이게 필요해 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좋으면 사고 보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거야말로 가볍죠. 장비가 좋으면은 단계가 줄어들어서 좀 편해지는 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수경하는 경우는 쓸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선 연습하는데 네. 100만 원짜리 펜 권해줄 수 있어요. 어머나. 그렇잖아요. 당신은 대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만 원짜리 쓰세요. 이거 없잖아요. 네. 기본적인 재료를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계속 머릿속에 남는데 그 동호회 얘기하신 분 있잖아요. 네, 동아리. 동아리인가? 네, 동아리 얘기. 그분께서 그 질문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요 질문 같은 경우에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예전에 동아리 그 장이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게 심리 아닌가? 그림을 위주로 네, 그림을 위주로 이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림만 그리게 이렇게 룰을 짜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리지 않고 이제 그만두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그쪽에 더 집중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또 친목도모를 하는 걸 또 원하고. 저는 그래서 동호회를 안 해요. 동아리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대학을 안 나와서 동아리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동호회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다른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는 산이 좋아서 등산 클럽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산을만 타고 운동 즐겁게 하고 가볍게 집으로 가는 걸로 만들었는데 맨날 술이 더 들어가니까.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술 마시려고 산을 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약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100%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림에 대한 순수함으로 그림이 좋아서 접근을 하셨다가 실망을 하시는 케이스 같아요. 근데 뭐라고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동아리를 만들었다면 그 동아리에 어떤 의도를 갖고 참가를 했는가. 동아리여서 그림은 조금 좋아해. 그래서 동아리에 갔더니 사람들이 좋아.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우연하게 술을 마시게 됐는데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더 즐거워. 그러면 만들었던 의도와 상관없이 술자리를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목적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술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아리를 만드신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기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본인이 타협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의도를. 근데 이런 분들이 실망해서 정말 좋은 그룹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안 만들게 되죠.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회칙이란 걸 정해도 우리는 회식이란 문화가 너무 부어라 퍼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친목도모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은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선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동아리나 동호회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그림이라고 하면 그림이 좋아서 간 거긴 한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림이 좋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하고 싶다. 이래서 친목 위주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메인은 내가 그림이 좋다. 근데 친하고 싶다 그게 나중에 더 커지지 않아요? 말이 통한다는 게 사람이 가장 이게 되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같은 거를 좋아한다는 거는 같은 걸로 좋아해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가 가면 우리나라 주도가 문제예요. 주도. 퍼라 마셔라.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의도를 갖고 요즘엔 가능할 것 같아요. 순수하게 만드는 게. 근데 이분은 뭐 연세?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모임이라고 하면 꼭 회식이 있어야 돼요. 참 그게 좀 그렇죠. 반대였으면 어떨지 몰라요. 메인을 기반으로 사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림이라든지 아까 등산이면 등산이라든지. 근데 중요한 건 선을 넘어서 문제인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메인은 빠지고 사적인 관계만 남아버리니까 그게 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뭔가 클럽이나 동아리를 만들면 거기서 또 빠져나가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빠져나가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실망하시지 말고 그냥 저는 질문하셨던 분이 그냥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그러니까 회칙을 아예 딱 정하고 근데 글쎄요 그 책임자는 욕먹을 자리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나가라 그런다. 회칙. 그래서 회칙을 잘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의 동아리나 뭐 클럽의 어떤 위에, 뭐 하이 포지션에 있으면, 칼같이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야 되지. 야, 너는 무슨 뭐가 찔러도 피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래, 회칙은 회칙이야. 저는 이렇게 딱 잘라버리거든요. 그 사람을 안 만나도 된다는 식으로 저는 상대를 해버리기 때문에 회칙을 왜 정해?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화실 외에서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 썼다간 힘들어요. 다 끝났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많이 질문해 주셨고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포괄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짧게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검은 라디오에서 하나하나씩 파헤쳐. 검은 라디오에서 한번 파헤치. 검은 라디오도 진짜 검은 라디오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도 몇 개 있었어요. 네. 참 검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기획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에 대한 전 진짜 솔직한 얘기로 자연스럽다는 게 참 저도 가끔 놀랄 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를 저도 막 깔아놔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 가는데 턱시도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기본 뭐 그쵸? 물방울 떨어지면 튀어오르는 게 있듯이 네. 저는 자연적으로 느끼는 거 자연에서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수업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저도 사실 수업을 이런 수업을 해라 아니면은 이제 이런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업이 만들어지면 그 수업을 하게 되는 그 안에서 수업을 제가 짜게 되는데 그 짜게 되는 수업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 수업 커리큘럼을 짜게 되거든요. 저도 되게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되게 쉽게 짜는 건 아닌데 저도 그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게 떠오르거든요. 수경 선생님은 워낙 훈련됐죠. 잘 굴러, 물고 나면 일어나, 누워, 앞으로. 그리고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운 수업들이 있는데 어려운 수업도 그냥 이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획을 해주셨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수경 선생님은 그 범위가 넓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수업을 하면 되게 어려운 수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비에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자의 말하지. 근데 또 어떤 수업들은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 수업이 되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수업이 있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수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이치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요. 네. 그거는 뭐냐면 기본이 쉽지만 기본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게 모든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몰라. 소묘 너무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근데 스케치가 소묘예요. 얘기해주면 그러네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방송에 대해서도 저는 좀 얼마 전에 느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제가 거의 나오잖아요. 나오고 촬영도 제가 거의 다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딱 정신을 차렸는데 이 수경화실 방송국이라는 이 채널이 교육 채널이긴 한데 다큐멘터리 채널이었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의도가 다큐로 한 거니까. 이거는 다큐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저희 채널은 다큐멘터리 채널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그걸 찍고 있으면서도 이제 알았니?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막
되게 소름 끼치고 막 되게 신기해가지고 막 여쭤본 거였거든요. 저는 소름 끼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네. 동물의 왕국 왜 보죠? 리얼리티 때문에? 네, 그거예요. 다큐가 리얼리티야죠. 그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됐던 건 이거는 성장 드라마와 같은 또 하나의 채널인 것 같아요. 제 의도는 이거예요. 미술을 모르는 사람이 수경화실이란 명칭을 보고 수경화실의 관점을 안 보고 미술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게 뭐 화실을 배우는 거죠. 않아도 이 순서를 보면 그림이란 거와 작품의 의도는 이렇게 형성돼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걸 보고 수경화실로 오세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 기획 의도, 처음에 그렇게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느낀 거는. 그랬을 때, 이 모든 수순, 제가 이제 밟아가고 있는 수순이 되게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좌 위주로 해서 초반 한 2년에서 3년 정도 강좌 위주로 이제 많이 기획을 해주셨고, 강좌를 빨리빨리 많이 이제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순간 생각나는데 어떻게 기획을 하냐. 네. 아이스크림 콘 있잖아요. 네. 요즘엔 아닌데 옛날에 아이스크림을 콘으로 돼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늘 화가 났었어. 끝에까지 아이스크림이 안 차 있어. 정말요? 네. 옛날엔 그랬어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끝에까지 아이스크림이 안 차 있었다는 것 때문에 늘 목말라 하고 있는 거하고 수경화실에 그림을 하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거하고 이걸 매칭이 안 될 것 같죠? 이거 다 돼요. 수업 기획을 하실 때 그 콘과 매칭이 되면서 그죠? 이 꼭다리가 없으면 화가 날 것 같다. 자, 그럼 반대로 왜 지금에 대한 여러 수업에 대한 건 왜 끝까지 안 채워줄까라는 걸로 저는 그게 전환이 돼요. 네. 아이스크림에 그 끝까지 네. 안 차있던 게. 근데 월드콘이 나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스크림 끝이 초콜릿으로 변했어요. 맞아요. 저는 초콜릿. 그죠? 네. 그게 월드콘 때문에 시작해요. 브라보콘은 늘 밑엔 젖어 있어. 네. 거기에 젖어 폭신폭신합니다. 짜증나. 아이스크림을 딱 비워져 있는데 딱 물면 찌기야. 그죠? 그랬구나. 자, 그런 걸로 전 매칭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시켜요. 그러면 그림이라는 게 아이스크림 끝까지 꽉 차있지 않은 교육 현실과 이 차있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까라는 걸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좌 위주에서 이제 조금씩 인터뷰 위주의 채널로. 네. 그게 마치 지금 이 진행은 내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가 말 끊었잖아. 아니요.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소리 커졌어. 흥분했어.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거를 채워져 나가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순간 생각났어. 순간 지금 아이스크림이 생각났어. 이런 식으로 저는 전환을 자꾸 해요. 전환하면 되는 거지. 옛날에 진짜 브라보콘은 늘 끝이 녹아. 정말 충격적이에요. 몰랐어요? 제가 끝에 초코 들어있는 콘만 먹었나봐요. 구구콘, 월드콘. 맛있죠. 네. 그걸 기다리게 되는. 그쵸. 초콜릿은. 마지막 한 입. 처음에는 초콜릿이 차 있었고 그 플라스틱 캡이 안 껴져 있었어요. 플라스틱 맞아요. 캡이 있다고요? 플라스틱 캡이 있어요, 밑에. 월드콘에. 그게 처음엔 없었어요. 그냥 종이로 싸. 그 플라스틱 캡이 생기면서 여기 올려서 이제 꽉 치는. 약간 뭐 쓸데없는 얘기. 입에다가. 세대 차이. 네, 모르네. 야, 이거 다음에 우리 그냥 짱깨 방송 한번 해볼까? 배고프다. 먹방이요? 배가 출출하네요. 먹방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같은 질문에 많은 답은 제가 지금 답이 다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학생이 먼저.
그리고 또 기획하는 것 중에 제가 미술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냐 관찰자 입장만 아니고 그런 게 그러니까 기획을 하는 그냥 방법적인 것들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제가 그 2년 전인가 한번 인터뷰 하셨었잖아요. 그 수업 전체와 화실에 관해서 인터뷰 하셨었는데 그때는 뭔가 건물이 지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뭔가가 지어지는 느낌이 있었으면 지금은 약간 그게 건물이 아니고 움직이는 거였나 봐요. 약간 앞으로 나가는 느낌? 뭔가 구축된 게?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받는 것 같아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 오늘 술 안 마셨죠? 네. 요새 술을 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조차도 그래요. 끊임없는 반복. 패션도 그렇잖아요. 결국 기본으로 돌아오고 기본에서 계속 가지치는 거니까 뭐 하여튼간 저는 당신들이 좋습니다. 저는 그거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냥 당신들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노력하는 거에 정말 존경스럽고 내가 늙었나? 그러신 것 같진 않은데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인터뷰 영상이랑 지금이랑 이제 비포 앤 애프터로 비교해 보시면은 되게 더 젊어지셨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네. 34kg 감량.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진짜 34kg 감량입니다. 아니 그냥 딱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생을 놀아 제끼려고 살을 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노시기 위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전 만족하지 않아. 만족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뭘 만족해봤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노력만 하시지 말고 초심은 항상 좀 대책임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라는 거. 나는 왜는 퀘스천만 남아요. 내가 왜? 완전 다르네요 질문. 그러게요. 이 검은 라디오네? 검은 라디오. 어제와로 갑자기 오늘. 자연스럽게 검은 라디오로 넘어가. 여기서 가끔 방송 좀 할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검은 라디오. 검은 라디오는 뭐 라디오니까요. 정말 제 얼굴을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몰랐네요. 저요 2년 전만 해도 얼굴 가리고 나오셨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원은 여러분들 것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돈 벌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미술이 됐건 어떤 게 됐건 당신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노력하시지 말고 놀러 오세요. 그냥. 검은 라디오 엔딩 같은데.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답이 네. 잘 안 된 것 같아서. 네.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당신들이 답입니다. 이거. 당신들이 답입니다. 당신들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검은 라디오네요. 네. 네. 이렇게 갑자기 또 블랙섀도우 선생님 인터뷰로 찾아뵈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고 또 여러분들 블랙섀도우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잘 쌓아놨다가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궁금하죠? 왜 궁금하냐고요? 네. 이건 내 질문. 왜 궁금하죠? 100일에 쌓여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요번에 이제 인터뷰 그 질문해달라고 이제 설문지를 돌렸는데 저는 사실 조금 놀란 게 이렇게 네. 질문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질문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질문하신 분들은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뭐 한두 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 4개씩 막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죠.
왜 궁금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기사 네.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다고 저분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선생님은 뭐 사람마다 다 느끼는 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선생님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난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이제 선생님의 입장이에요. 네.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는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시냐고 선생님이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경 선생님 지인인 줄 알았어요. 이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시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화실에 국한돼서만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제 생활 자체가 그렇다고 뭐 상대방을 뭐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상대방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살진 않으니까요. 뭐 저를 지켜보는 주위에서 지켜보는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라. 네. 사실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또 검은 라디오로 네네. 하여튼 좋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아까 그게 너무 명쾌했던 것 같아요. 놀이터. 네. 놀이터. 수경화실은 여러분들의 놀이터입니다. 놀러 오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여러분 다른 콘텐츠나 뭐 여러 가지 강좌나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